네, 강프로입니다. 자, HLB 오늘도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소폭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 있기는 했지만, 그쵸? 고가에서 여전히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자, 제가 어저께 영상에서도 분명히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자, 단기간의 상승폭이 조금 커요. 자, 그러면 고가에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근데 시세가 시작되는 그 시작점은 어디라 그랬죠? 신고가 구간이라 그랬죠. 자, 정확하게 이 고가를 돌파하는 구간에서 쉴 수도 있고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구간에서 쉬었다가 올라갈 수도 있는데 눌림목은 반드시 발생을 하고요.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는 스킬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수급 상황을 한번 봐야 되는데, 자, 외국인이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물론 뒤따라서 기관도 들어오고 있기는 해요. 근데 사실상 기관하고 외국인하고 수급에 대한 양 자체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요, 그렇죠? 정보에 사전 정보를 얻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사전 정보를 내가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검증은 어차피 시세로 해야 됩니다. 자, 시세 확인이 되기 전까지 그 사전 정보가 진짜인지 아닌지, 그쵸? 전에 맞았다 그래서 이번에 뭐 반드시 맞아야 될 거라는 뭐 그런 보장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격이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가격 외적인 다른 부분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가격을 가지고 뭔가 유출을 하라는 게 아니라 확정을 지으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외국인이 여기 시간을 보면, 그쵸? 11월 21일 그리고 12월 21일 매수 들어온 물량이 1,600억이 넘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상황을 만들어냈죠? 그쵸? 한 100% 정도 상승하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1,600억을 들여서요. 그렇다는 건 사가면서, 그쵸? 평균적으로 밑에서 샀다는 겁니까? 아니면 위로 올려 붙였다는 겁니까? 자, 매집이라는 건 올리면서 하는 거지 횡보 구간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매집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매집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올려가면서 하는 겁니다. 어떤 세력이든 이런 횡보 구간에 아니면 또 하락 구간에 매집을 하지 않아요. 자, 올라갈 때 뭐가 터지나요? 거래량 터지죠. 올라갈 때 뭐가 터지나요? 거래량 터지죠. 그쵸? 근데 이 거래량이 안 터지는 이 구간에서 매집을 한다? 아닙니다. 그리고 기관들, 그리고 외국인들. 자,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항상 만약에 펀드일 경우에요. 그쵸? 특히나 헤지펀드 같은 경우에는요, 절대적으로 실적에 치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기간별로 실적 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보다, 즉 심리가 잡혀있는 개인 투자자들보다 시간이 더 없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보다는 정보에 더 빠르죠. 뭐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5월 달에 FDA의 사전 판매 허가 신청이 들어갔죠. 근데 대략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자, 근데 주가는요, 평균적으로 6개월, 그렇죠? 길면 1년 정도까지 선반영한다고 그러죠. 그렇죠? 이게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5월 달에 판매 허가 신청에 들어갔으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라는 겁니까? 선반영 받고 있는 구간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잊지 말자. 그쵸? 뭔가 있다는 거예요. 수급상으로도, 그쵸? 그리고 위쪽으로 올리면서 사는 것도,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고가에서, 그쵸? 웬만하면 가격을 주지 않으려는 것도 모두 다 의도된 움직임이라고 보면 되고, 이제 시세 시작점에 왔습니다. HLB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기도 하죠. 그리고 끼가 있습니다. 자, 과거 시세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 15년도에 큰 폭으로 강세를 보였고, 이때 대장주는 한미약품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7, 18년도, 그쵸? 이때 큰 폭으로 강세를 보였는데, 16년도, 이때는 신라젠이 대장이었고요. 그리고 17년도, 이때 HLB가 대장이었습니다. 그쵸? 여기 발생했었던 19년도에 나왔었던 시세는요, 개인 투자자, 그리고 기술적인 내용, 그리고 신고가 구간에 매매를 하더라도 매매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불가능한 구간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전에 나왔었던 18년도의 시세는, 그쵸? 대략 한 150% 정도의 시세는 당연히 먹을 수 있는 시세였습니다. 그리고 16년도에 발생했었던 신라젠의 시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종목이든 신고가 구간을 거쳐서 가기 때문이고, 자, 10년 터울로 봤을 때, 그쵸? 10년이 뭐야? 그쵸? 거의 한 20년 터울로 봤을 때 19년에 발생했었던 매매 불가능한 구간이 한 번밖에 없고요. 이 구간을 전부 다 삭제를 하고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만 잡을 수 있는 구간이 2005년, 2014, 2015, 2017, 2018입니다. 그쵸? 2019년 빼고는 다 매매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왔다.
자, 근데 제가 중요한 점 뭐라 그랬죠? HLB를 포함해서 이제 한국에 있는 이 신약 개발 업체들은요, 이제 뭐 임상을 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거나 이런 상황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단기간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지만 그게 신고가를 만들어서 큰 시세까지 연결이 된다? 그 자체가 지금으로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봐야 되는 건 실적이 나올 수 있는지, 그렇죠? 숫자를 찍힐 수 있는지, 그리고 숫자를 찍힐 수 있는 요건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5월 달에 들어간 FDA의 판매 허가 신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지금은 HLB를 팔아야 될 때가 아니라 매수해야 될 때입니다. 언제 매수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매수 구간, 가격대, 그리고 보유 전략, 그렇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그 강프로의 소통방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통방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그렇죠? 일단 지금 한 500분 정도 있고 무료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신고가 매매만 진행을 한다고. 그리고 신고가 매매만 진행을 합니다. 그냥 철저하게 다른 종목 뭐 신고가를 더해서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철저하게 신고가 매매만 진행하고 스윙급의 종목을 제가 계속해서 드리고 신고가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려요. 계속해서 이런 매매가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종목을 제가 장 시작 전에 언급을 합니다. 그렇죠? 시장가 매수 그냥 장 시작 전에 주문 넣어라. 그렇죠? 딱 비중에 맞춰 넣으면 되는데, 자, 내용 보시면 그래요. 원래 제가 최대 3종목까지 나가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4종목까지 제가 늘렸습니다. 뭐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면 테크윙, 자 보세요. 오늘 3%대 강세, 장중에 5%까지 상승 구간이 있고, 이유는 간단합니다. 마이크론의 실적이 좋아요. 나스닥이 빠졌는데도 왜 반도체가 강세를 보일까요? 그렇죠? 테크윙이 마이크론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고, HBM 관련해서 마이크론에서도 제품 출시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사전에 신고가를 만들어냈다. 자, 그 밑에 봅니다. 갤럭시아 머니트리. 자, 보세요. 오늘 9% 상승. 그렇죠? 신고가 종목이죠. 돌파 구간을 발생시키기 전에 이미 눌림목 구간에서 공략이 된 겁니다. 그리고 LS전선 아시아. 자, 보세요. 오늘 장중에 자, 25%까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내용 보면 27.2%가 고가, 시가 7% 잡혔죠. 하루에 20%까지 수익 구간이 발생을 한다. 내가 고가에서 정확히 못 팔죠. 한 5% 정도 내가 포기하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10% 이상 구간에 나올 수 있다. 당일 매도를 하더라도. 근데 뭐예요? 신고가 종목이다. 자, 근데 LS전선 아시아 최근에 상장한 종목이 있죠. 자, 내용 보세요. 딱 보면 정확한 타점. 자, 12월 18일입니다. 월요일이에요. LS 머티리얼즈, 그쵸? 8시 50분 정확하게 장 시작 전에 진행이 됐고, 자, 내용 확인해 보면 자, 이런 상황입니다. 18일 월요일 시가 33,650원, 그쵸? 근데 51,500원까지 상승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을까요? 자, 보세요. 상승한 이후에 매물을 한번 쏟죠. 다시 신고가 돌파 구간에 정확하게 공략이 된 겁니다. 자, 어떤 종목이든 신고가를 만들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지, 절대로 신고가를 만들지 않은 상황에서는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부분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뭐 내용에 대해서 뭐 많기도 합니다. 쭉 올려보면 제가 종목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고 뭐 중요한 뉴스나 시황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점검을 해드리고요. 한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도 어저께 진행이 됐죠. 12월 20일. 자, 한 익스프레스. 자, 내용 보면 오늘도 장 초반까지 강세를 보이죠. 자, 보세요. 어제 25%, 그렇죠? 25% 상승 마감해서 15% 수익권에 들어갔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요 15%까지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뭐 지금은 내려온 상태지만, 그렇죠? 항상 스윙급으로 진행을 하고 정확하게 고가는 잡을 수 없다. 그리고 정확하게 저가는 잡을 수 없다. 근데 철저하게 신고가 구간에 공략을 했을 때 구간별로 충분한 수익을 공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신고가 외적인 다른 매매를 했을 때는 이런 매매를 절대 못합니다. 자, 그래서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 내가 매매하는 과정에서요, 안 된다, 주도주를 못 잡겠다, 어떻게 잡는지 모르겠다, 가격대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었지만 입장의 제한을 연말에 딱 1000분까지만 풀 겁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그렇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문자 보내주신 번호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신고가 말고는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즉 장기간 유지해서 만들 수 있는 나만의 수익 모델을 절대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 반드시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연말 이벤트로 제가 수익 모델 그리고 신고가 검색기에 대한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신고가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드리니까 어떻게 신고가를 잡아야 되는지, 그쵸?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내용을 준비를 해온 거고, 그리고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 건지, 그쵸? 주식 시세의 본질은 선반영이다. 그쵸?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내용을 준비를 했으니까 일단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 무료입니다. 근데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저는 채널 성장이 목적이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소통방 입장 링크 그리고 수익 모델 그리고 신고가 검색기까지 모든 분들에게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HLB로 돌아와서 보면요. 내용 간단합니다. 세력들이 의도하는 바가 있다. 그래서 신고가를 만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얼마에 사는지에 따라서, 그쵸? 보유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가 갈리는 게 주식시장이 그래요.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결국에 올라갈 종목을 가지고 있더라도 힘들어집니다. 상황이 엄청 힘들어져요. 왜? 심리가 좌우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도 내가 돈을 넣었는데 마이너스 10%, 20%, 30%씩까지 늘어나면 심리가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 그래서 조정이 없는 주식은 없기 때문에, 그쵸?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내가 얼마에 잡는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온 겁니다. 그쵸? HLB 같은 경우에는 급등락을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가격을 얼마에 잡는지 그리고 보유 전략을 어떻게 잡아가는지에 따라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 보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쵸? 반드시 기억하시고 요 내용, 그쵸? 요 내용 딱 받아가서 딱 동일하게 적용을 시키면 되는데, 어떤 종목이든 주가가 선반영을 하기 때문에 가격만큼 중요한 건 없다고 제가 누차 강조를 드리죠. 그리고 이번이 HLB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10만원, 많게는 한 40만원, 그쵸? 한 10배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시세가 시작하는 구간에서는 내가 정말 그러다가 못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 그쵸? 제가 20페이지에 걸쳐서 내용을 준비를 해놨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너무 긴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무엇보다 편집이 너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줄이고자 저도 이렇게 내용을 준비를 해놨고, 구독과 좋아요, 그쵸?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 시간 남으면 댓글까지 하나씩 달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HLB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HLB 올라서 정말 다행이고, 이제 시세 시작입니다. 이제 진짜 시세가 시작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단계에 들어섰으니까 오랫동안 보유하신 분들 계실 건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는 정말 얼마에 잡는지 그 부분 반드시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렸는데, 신고가 매매 연말 연초에 비해서 어떤 식으로 이 종목을 잡아가야 되는지, 그쵸? 어떤 방식을 사용해야 되는지를 제가 그 부분을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립니다.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는 건 크게 시세가 발생하는 대시세 종목은 모두 신고가 구간을 거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요, 시장이 좋든 나쁘든 그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23년이죠. 1월부터 로봇, AI, 시세를 크게 발생을 시켰는데, 이미 22년도 중반 후반에 신고가를 달성을 하고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 이후에 시세가 발생을 했습니다. 2월 달부터 2차 전지의 강세가 있었죠. 그런데 22년도에 이미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가 됐고요. 대장주가 강한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에코프로 PM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시세를 내는 시작점이 만들어졌습니다. 3월부터는 그렇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강한 움직임이 발생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한미반도체가 신고가를 달성을 했고, 매물 소화 과정을 대략 한 2달 정도 거친 이후에 추가적으로 시세를 발생을 시켰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신고가를 거치면서 대시세 구간으로 들어간다는 거고, 이런 대시세 종목에는 신고가라는 내용을 이해했을 때 이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데, 보세요. 22년 11월 21일 날 정확하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시작을 했고요. 이때 당시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가격은 33,800원이었습니다. 실제 3달이 채 되지 않는 보유기간을 가진 이후, 그쵸? 한 100% 정도의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지만 내가 매수를 잘 했기 때문에 보유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가더라도 충분한 수익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저가를 잡을 수 없고 고가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강조를 해야 되는 건 신고가 이후에 매수하는 구간, 그리고 첫 번째 수익 구간만 먹더라도 다음 종목으로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 그리고 나서 3월 달에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드렸었고, 그런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5월 달부터 반도체 공략을 시작한 결과, 그쵸? 3달이 채 되지 않아서 ISC 그리고 한미 반도체까지 100%에 달하는 수익 실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한다는 거고 분기별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런 종목을 모두 다 잡을 수는 없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2가지 내용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AI 반도체 쪽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년 4월에 있을 총선 테마가 지금부터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 두 종목 모두 신고가 종목에 있는 종목을 공략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건 어떤 상황에서든 불변의 진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강프로의 소통방에서 같이 공개를 하도록 하겠고요. 4월 달에 있을 총선을 대비한 대시세 종목은요,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쵸? 큰 폭의 하락을 거친 이후에 장기간 횡보 구간을 거쳤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신고가를 만들어냈죠.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 눌림목 구간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은 매집 구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장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단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무시하셔도 되고, 무엇보다 신고가를 갔다는 것 자체, 그리고 변하지 않는 총선 스케줄을 본다면요, 지금부터 내용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 매집 구간으로 계속해서 삼고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물량을 잘 모아 가시면 정말 크게 수익은 낼 수 있는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잘 받아가서 결과적으로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이런 매매를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상단에 제 전화번호 확인해서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어렵게 찾아놓은 이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총선은 바뀌지 않은 스케줄이기 때문에 이 종목 꼭 받아가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